자, 올해 재산세, 종부세 내시는 분들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약간 보유세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이 그렇진 않고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보유세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약간 계속 안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중심지 지역 있죠. 중심지 지역은 서울 평균 7.3이 아니라 거의 한 두 자릿수 숫자 이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이제 올라갈 거는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제 앞으로 또 대선 결과도 6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반영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갈 거냐, 아니면 많이 올라갈 거냐. 그럼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그 내용까지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가져왔고요. 5월 27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라이브 하고 있는 요 날, 전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양현경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광고 없애고. 보시면은 공시가격 서울 7.36%, 전국은 3.3% 상승인데, 평균 내니까 전국이 3.3 상승이고요. 대부분 다 초토화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올랐다. 보유세는 전년 대비 5.6%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보유세 수가 7조 3천억에 이를 거다. 그럼 이 7조 3천억은 어느 정도냐? 여기 아주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국토교통부 및 행안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작성한 건데, 여기 보시면 보유세가 2016년도에는 4조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거는 5.5% 공시가격 변동률이었고, 보통 공시가격 변동률이 이렇게 보시면 5%, 4%, 5%, 5.7%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는데 21년도에 무려 16.3%가 오릅니다. 그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때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왔었죠.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송파 강동에 두 채 갖고 있는 분이 20평대입니다. 보유세가 6,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 5,500이 종부세입니다. 그리고 14.9% 2022년도에,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변동률 기준에서는 이제 23년 되면 새 정부 들어서서 현재 정부죠. 15.7%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1.3, 3.3. 저는 변동률은 딱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6.7조, 6.9조. 근데 올해 좀 올라서 7.3조.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과거 2020년 수준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21년도, 22년도에는 10.7조, 이제 10조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그때 그냥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요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면 계속 10조, 11조, 12조 이렇게 계속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려고 할까?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세금은 거둬야 되고, 세금을 거둘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조세 저항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로 사실은 이제 정권이 넘어가기도 하고, 특히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혁명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올리면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 현재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첨예한 관심사이긴 한데,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그리고 그 늘어난 걸 어디선가 메꿔야 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 2017년, 2018년 이때에 비하면요, 거래가 굉장히 좀 안 되는 시기예요. 거래가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양도세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보유세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유세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공시가격 변동률이 3%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4에서 5% 요 정도 갈 거다. 요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작년에 받아든 재산세하고 종부세 고지서 있죠. 그 고지서에다가 그냥 넉넉하게 곱하기 2를 하십시오. 곱하기 2. 그러면 이제 그게 앞으로 내가 내야 될 보유세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택이 좀 많거나 고가주택이 있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뭔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3을 하십시오. 곱하기 3을 하면 이제 그 보유세를 보시고 좀 숨이 턱 막힌다 그러면은 일부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한테 증여하시거나,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21년, 22년 이때 정말 증여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아까우니까 부부간 이렇게 증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보다 3천억 증가했고, 그래서 6조 2천억.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는 1천억 증가해서
1조 1천억으로 전망이 됐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훨씬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내야 되거든. 그게 몇십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가야 돼요.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 그럼 시세가 한 거의 17억, 18억 정도가 될 거고, 공동명의면은 각각 9억씩 빠지니까 18억까지. 그러면은 시세로는 거의 한 23억, 24억 요 정도 넘어야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종부세가 그렇게 적어서 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원래 종부세는 상위 1%를 부담시키려고 만든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21년, 22년도에 역풍을 맞은 거죠. 그거가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 상속세예요. 상속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정말 우스갯소리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2005년, 4년 그때 세무사 공부할 때 막 수업 들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혹시 상속세 내는 친구들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다 내게 생겼죠. 자, 그래서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구성되는데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부과된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고, 이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당연히 재산세와 종부세도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그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유료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최종 나오기 전에 나왔던 자료인데 3.65% 정도 오를 거다. 그런데 서울, 인천, 경기 여기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세종 마이너스, 대전, 광주, 전남, 제주, 그리고 강원, 경북, 대구, 부산, 경남 다 마이너스고요. 울산 플러스 1%, 충북 0.18%, 그리고 충남 0.01, 이건 그냥 똑같다고 봐야지, 그죠? 전북 2.24%, 전주가 좀 올랐어.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산세가 첫 시작이 공시가격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계산을 해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시가를 다 더한 상태에서 공제금액을 이렇게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첫 시작은 뭐다? 공시가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올랐으니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거는 조금 전에 봤었죠. 그리고 이제 세종, 대구, 광주, 부산 다 지금 전년보다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중과가 커요. 취득세 중과가 크니까 뭐 내가 조금만 뭐 살려고 그래도 곧바로 취득세가 막 8%, 12%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냥 나 하나로 가자 해서 다 처분해버리고 그냥 서울 중심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없으실 것 같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죠. 자, 주택 보유세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바로 시세의 90%까지 맞춰버리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2020년 7조 2천에서 2021년 10조 7천, 그리고 다시 10조 원 등으로 10조 원대로 뛰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조 7천억, 6조 9천억 등 6조 원대로 나타났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뭘 봤습니까? 이걸 봤잖아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대요? 두 후보는 제초안 유지, 폐지, 종부세 유지 완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다시 완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여기 이제 공시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정부가 한 69%, 70% 2020년 수준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보유세는 무조건 오르겠죠. 설령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아마 새 정부에서 만약에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쪽으로, 현행 유지하겠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인데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한때 95%까지 갔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90으로, 60으로 내렸는데 이거 최소한 80으로 곧바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80이 딱 가장 가운데 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80으로 올리면 종부세 이제 무조건 올라가겠죠. 게다가 이제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더해진다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주택 이상 그리고 과표가 10억 넘을 때만 중과가 들어가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냐? 2주택, 조정지역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과표 크기 상관없이 무조건 중과세로 들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점이 되는 부분을 조금만 넘는다면 종부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보니까 분위기가 썩 이렇게
좋지 않거든. 그래서 예정처는 국회 그 예정처는 올해 주택분 보유세 수는 전년에 이어서 주택분 공시가격 변동률을 소폭 상회하는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6, 27, 28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완만하지 않고 이렇게까지는 안 오르겠지만 완만하지 않고 갑자기 팍 오르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종부세가 이제 많이 오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6월 1일 기준으로 사고 팔 때 한 번씩이라도 좀 줄여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거 실거주자인데 팔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일단은 다주택자들은 3주택은 무조건 피하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3주택인 경우에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가 팔려고 했는데 좀 팔기 아깝다. 그러면 자녀 등한테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좋겠죠. 뭐 이때는 꼭 세대 분리는 안 돼도 되는데 가급적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증여하면 그때 증여받은 물건을 또 자녀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들어가는데 내 돈 하나도 안 들고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주고 내가 그 돈으로 증여세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좀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 있긴 있는데 말리고 싶어요. 일단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 등록은 가능한데 워낙 이제 준수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즉 권리보다는 의무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재밌는 건 뭐냐면 6월 4일부터죠. 6월 4일 6년짜리 등록되는 게 있는데 그 녀석은 등록을 하면은 요건만 맞으면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준시가가 보통은 6억인데 얘는 4억으로 좀 줄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아니 좀 일찍 좀 해주지 왜 하필 6월 4일이야? 그럼 올해 등록해도 올해 보유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좀 정말 짜증나게 좀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좀 고급 스킬인데 보유세 경비 처리하는 방법.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보유세가 너무 높으면 내가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 주택 임대소득세, 즉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를 나의 다른 소득,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다른 사업소득하고 합산을 시켜가지고 전체 세부담을 좀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좀 유료 콘텐츠라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보유세가 앞으로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도세하고 취득세가 그대로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손발에 좀 묶이는 그런 약간 진퇴양난인 입장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하시는 거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비하는 방법이 워낙 좀 다 다르고 개개인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좀 다른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유튜브 멤버십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네이버 프리미엄 이런 데서 이제 댓글 같은 거로 제가 좀 피드백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이제 뭐 제가 상담 거의 안 하는데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제 제 본문 더보기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좀 그거 잘 보시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